이번에는 퀵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퀵소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퀵소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의 핵심인데 파티셔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볼 건데, 파티셔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로무토 파티션 스킴하고 호어 파티션 스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특히 호어 파티션 스킴은 인터넷상에서 코드를 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퀵소트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호어 파티션 스킴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걸 구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조금만 잘못 구현하면 심각한 버그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퀵소트 알고리즘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피봇 선택 알고리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3웨이 파티셔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듀얼 피봇 퀵소트라는 것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피봇이 두 개인 알고리즘인데 요것도 다뤄볼 생각입니다. 짧게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퀵 셀렉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퀵소트에 사용되는 기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를 정렬하지 않고도 K번째 수를 빠르게 찾는 방법, 요게 퀵 셀렉트인데 요거에 대해서도 알아볼 생각입니다. 퀵소트는 파티셔닝이라는 기법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파티셔닝이 거의 핵심이죠. 앞에서 봤던 머지 소트나 다음에 배울 힙 소트보다도 빠른 알고리즘이고요.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퀵소트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량한 것이 인트로 소트인데, 인트로 소트는 나중에 힙 소트까지 배운 다음에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일단은 퀵소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는 머지 소트와 마찬가지로 디바이드 앤 컨커에 기반한 알고리즘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정렬을 해야 되는 어떤 배열의 구간이 있을 때 그 구간 안에서 어떤 값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값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 피봇 값보다 작은 것은 다 왼쪽에, 작거나 같은 것은 다 왼쪽에. 이 경우는 피봇을 10을 선택했네요. 10을 선택하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다 왼쪽에, 1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1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파티셔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중간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 거의 중앙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할 수만 있으면은 양쪽으로 잘 나눠지겠죠. 2분의 1로 쪼개지겠죠. 그런 식으로 피봇을 잘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피봇 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오른쪽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분할해 나가는 알고리즘이고, 맨 마지막 레벨에 도달하면 정렬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은 피봇을 10을 선택했네요. 그럼 피봇을 10을 선택을 하면 왼쪽에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오른쪽에는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다 모은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나눠준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왼쪽에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다 모이게 되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조각은 다시 피봇을 5를 선택을 하고, 다시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왼쪽에,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다 모은 거예요. 또 오른쪽은 피봇을 15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1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왼쪽에, 15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모으는 거죠. 결국엔 나중에 가면 한 조각씩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이렇게 한 조각씩으로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정렬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퀵소트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눠가는 거예요. 피봇을 선택하고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왼쪽으로, 크거나 같은 것은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쭉 마지막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한 조각씩만 남게 되는 그 순간에 쭉 연결해 보면은 정렬된 형태가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퀵소트랑 머지소트랑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머지소트는 2분의 1로 나눠서 내려갈 수 있었지만 퀵소트는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의 크기와 오른쪽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머지소트는 마지막 하나 남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두 조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분의 1씩 나눠갈 수가 있었어요. 퀵소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피봇을 정확하게 가운데가 되는 숫자를 찾으면 좋지만, 그렇게 찾으려면 시간 복잡도가 높아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에 있을 수 있는 값으로 추정을 하면서 선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끝에 도달하면 이미 정렬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고, 머지 소트는 끝에 도달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머지에서 올라와야 정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머지 소트는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정렬이 되는 거고, 퀵 소트는 내려가면서 정렬이 되는 거고, 다만 머지 소트는 내려갈 때 정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2분의 1씩으로 나눠 가지고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퀵 소트는 그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피봇 값을 선택을 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도달하면 정렬이 완성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 관점에서는 머지 소트는 워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전부 다 n 로그 n이 되는 거고요. 퀵 소트는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잖아요. 워스트 케이스는 n의 제곱이에요. 근데 노멀한 케이스에서는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거의 n 로그 n의 동작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달라질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퀵소트는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코드들은 퀵소트의 완전한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파티션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파티션이라는 부분을 분리해 냈어요. 분리해 놓고 퀵소트는 먼저 리커시브하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렬을 해야 되는지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뭐죠? 이건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한 개.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에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남는 경우. 이때는 뭐 정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리턴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파티션이라는 함수를 부릅니다. 요 부분에다가 완성된 코드를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파티션을 다룰 생각이기 때문에 함수를 별도로 분리해낸 거예요. 배열을 주고 그 배열의 로우에서 하이 영역에 대해서 파티션을 해가지고 넘겨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리턴 값을 두 개를 받았어요. 로우에서 하이 범위에서 어딘가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겠죠. 이 기준 위치, 나눠진 이 기준 위치가 어딘지를 리턴 받은 겁니다.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인데 왼쪽은 요만큼 오른쪽은 이만큼이면 여기는 레프트의 레스트니까 여기를 리턴할 거고요. 레프트의 레스트는 라이트의 퍼스트면 여기 이렇게 나눠서 왼쪽에 맨 끝에 위치하고 오른쪽에 첫 번째 위치를 각각 리턴을 해줍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묶어가지고 리턴해주는 거고요. 파이썬이면 튜플의 개념이 해당되고 C++에서도 튜플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또는 이제 페어 그런 값으로 넘겨주는 거고 파이썬에도 튜플이 있으니까 그 튜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퀵소트는 이제 리커시브하게 돌죠. 왼쪽 부분은 왼쪽으로 또 따로 돌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따로 도는 거죠. 이렇게 재기적으로 계속 호출하는 거죠. 원래 리커시브 함수는 이렇게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시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조건은 필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처리하는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료 조건은 하나에 도달했을 때 끝나는 거고 이 형태에 의해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엔 이 파티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정렬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워스트 케이스 n의 제곱에 정렬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퀵소트의 알고리즘 성능은 이 파티셔닝에 달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분의 1로 쪼개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굿 파티셔닝이죠. 아주 극도의 워스트 케이스를 생각한다면 가장 작은 값을 예를 들면 피봇으로 계속 선택해 나간다면 왼쪽에 하나씩 밖에는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리커시브 콜이 n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이루어질 때마다 결국엔 또 거의 n번 그래서 n의 제곱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갖게 되는 거죠. 피봇을 잘못 선택하면 워스트 케이스 n의 제곱의 성능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정렬한 기준으로 중앙에 있을 만한 값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면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5 로그 n이 되는 거죠. 계속 얘기를 했지만 파티셔닝 과정이라는 것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어떤 값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왼쪽에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거 오른쪽에 피봇보다 큰 값 뭐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 파티셔닝은 어쨌든 간에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은 값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피봇과 같은 값들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왼쪽에 포함될 수도 있고 오른쪽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만 포함되고 오른쪽에 포함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한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피봇 값보다 작은 값은 왼쪽에 피봇 값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파티셔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봇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파티셔닝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스킴이 있어요. 하나는 로모터 파티션 스킴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호어 파티션 스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모터 파티션 스킴은 Introduction to Algorithms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드가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코드가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호어 파티션 스킴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많이들 호어 파티션 스킴을 쓰게 되고요. 또 이 퀵소트를 제안했던 분이 호어잖아요. 호어가 최초의 퀵소트를 소개하면서 사용했던 파티셔닝 알고리즘이다 보니 이 호어 파티션 스킴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호어 파티션 스킴은 이 피봇 선택과 조건 검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코드들의 버그가 굉장히 많은데 이 피봇 선택과 조건 검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로무토 파티션 스킴은 좀 안정적이에요. 이런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이유는 또 뒤에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로무토 파티션 스킵은 이렇게 피봇을 선택을 하면 선택한 피봇이 들어갈 위치에 딱 들어가고 왼쪽에는 그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다 모이게 되고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만 모이게 돼요. 호어 파티션 스킴에서는 왼쪽은 피봇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다 모이게 되고 오른쪽은 피봇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모이게 됩니다. 로무토 파티션 스킴은 나중에 호어 파티션 스킴에서 소개시켜드릴 코드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간결합니다. 호어 파티션 스킴보다는 스왑 동작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데 먼저 로무터 파티션 스킴은 맨 밑에 값이나 맨 위에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맨 위에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했네요. 맨 끝에 있는 값이죠. 하이에 있는 값을 피봇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정렬이 되어 있는 형태면 맨 끝에 있는 걸 피봇을 선택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피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안정적으로 선택할 거냐의 방법은 뒤에 또 설명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고, 이 배열은 약간 랜덤하게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로우에서 하이-1까지 정렬이 이루어지겠죠. 맨 처음에 i는 로우 -1 위치에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j는 로우에 놓는 거죠. 피봇보다 j가 가리키는 위치 값이 작거나 같으면 스왑을 하는 거죠. 스왑. 근데 지금 보니까 2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i가 먼저 이동을 하고 두 값을 바꿔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바꿔봐야 그냥 2죠. 그 다음에 다시 룹을 돌고 왔을 때 j는 한 칸 증가하겠죠. 이렇게 j를 한 칸 증가하고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j는 다시 증가하겠네요. 그 다음 위치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준으로인가 왼쪽에는 이 표본값보다 작은 값이 모이고 어떤 기준선 위쪽으로는 피봇값보다 큰 값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i에서 j-1번 여기까지가 지금 정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왼쪽에는 피봇값보다 작은 게 모여 있고 오른쪽에는 피봇값보다 큰 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파티셔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이 4보다 크니까 7도 그냥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8과 7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고, 여기가 피봇값보다 큰 값들이 모여 있는 거고, 여기가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게 모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이네요. 그럼 4보다 1이 작기 때문에 i가 하나 증가해서 요 위치 두 개를 수합을 하니까 1이 여기로 가는 거죠. 1과 8이 두 개가 바뀐 거죠. 결국엔 i가 뭐냐면은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맨 끝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j는 이미 그 다음 위치에 가 있으니까 피봇값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두 개를 또 바꿔야죠. 그래서 3이 여기로 오고 7이 여기로 와서 결국엔 i보다 하나 큰 위치에서부터 j 앞에 있는 위치까지는 피봇값보다 큰 값, 그 다음에 여기 로우에서 i까지는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는 4보다 크니까 그냥 넘어가고 6도 4보다 크니까 넘어간 거죠. j가 피봇값, 그러니까 하이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로우에서 i까지가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모인 거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1부터 j-1까지가 피봇값보다 큰 값이 모인 거죠. 그 다음 이 4는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얘네 둘이를 바꿔줘야죠. 그래야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확장이 되고 피봇값보다 큰 것은 오른쪽으로 한 칸 민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피봇값보다 큰 값들 모인 거고 왼쪽에는 피봇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모인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 i번째 위치는 피봇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최종 정렬한 후에도 이 위치는 안 바뀌죠. 피봇값이 정확하게 자기가 들어갈 위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에서 i-1까지 그리고 i 플러스 1에서 하이까지를 정렬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에 맨 위쪽, 오른쪽에 맨 아래쪽 리턴 해주면은
앞에 봤던 이 퀵소트 리커시브 함수 안에서 그걸 리턴 받아가지고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는 i-1, 여기는 i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리커시브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중간 과정에서는 j 위치 앞에까지가 파티셔닝이 돼 있는 건데 로우에서 i까지는 pivot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모여 있는 형태가 되고 i 플러스 1에서 j-1까지는 pivot보다 큰 값이 모여 있는 형태가 되고 정렬까지 다 끝내고 그 최종적인 형태는 i-1까지 로우에서 i-1까지는 pivot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모이게 되고 i 플러스 1에서 하이까지는 pivot보다 큰 값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정렬이 돼 있거나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값을 피벗으로 선택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전에 이 두 개를 바꿔 놓는다든지 해서 가장 뒤에 값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피벗 선택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그 피벗을 선택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값하고 둘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맨 뒤에 값을 피벗으로 선택할 때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피벗을 선택해야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느냐, 이거는 이제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떤 좋은 방법으로 피벗을 선택을 해가지고 맨 뒤에 값하고 그냥 교체를 시켜서 알고리즘을 동작시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약간의 뭐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아이가 순간적으로라도 범위를 벗어나는 게 너무 보기 싫다, 로우 마이너스 1로 놓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나는 최소한 i는 로우로 놓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i를 미리 증가하는 형태가 아니라 나중 증가하는 형태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먼저 i 값하고 두 개 바꾸고 난 다음에 i를 증가시키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왔을 때도 i를 먼저 증가시키면 안 되죠. 여기서 미리 한 칸 앞에 있는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증가시키지 않고 이런 식의 마이너한 체인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우부터 파티션 스킴은 이런 간단한 구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